하세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와서 발표를 좀 해주시죠. 정기신 음양호행. 자, 분류해야 돼요. 그냥 나오시죠. 4조, 4조. 자, 4조 나오세요. 예. 마이크 줄게요. 예. 예? 아니, 저것만 보고 하세요. 발표하는 연습도 하는 거니까. 예. 예. 저희 주는 전기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로 기, 두 번째로 정, 그리고 세 번째로 신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배우는 걸로는 보통 전기신 순서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기, 정, 신 순서대로 말씀하셨고 저희가 배운 거는 왜 전기신 순서인가가 궁금해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 정, 신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자연에서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무형에서 유형이 생성되는 근원적인 에너지고 정은 기가 응집돼서 형체를 이루는 거고 신은 이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본 원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배운 정기 신은 정은 이제 선천지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고 이는 저희가 이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이고 시인은 이 정신과 건강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정신이 이제 순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신체에서는 정기신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질문도 직접 하고 받아주시죠. 질문 좀 받아주세요. 마이크 갖다 주면 되겠죠? 자, 질문하세요. 자, 발표를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해줬는데 질문 안 한다면 좀 서운하죠? 자, 질문을 좀 누가 해주시죠? 앞에 나온 사람 얼마나 지금 무안하고 이러겠어요. 같은 조에서 질문하면 좀 그렇죠? 다른 조에서 먼저 좀 질문하고 그래도 없으면 같은 조에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예.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신체는 의 구성 요소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뭐 필요하면 자료 보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받았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질문 받았으면은 모르니까 누가 좀 도와달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 누구 좀 찾아달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찾으면서 그런 걸 갖다가 같이 다 해도 돼요. 또 아까 이 뭐야 핸드폰 보고 했다는 것도 지금 봐도 되고. 네. 자료도 나와 있듯이 아까도 정은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촛불에 비유를 하자면 파라핀 즉 촛불을 이루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정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촛불의 빛은 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신은 이 형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 즉 열기니까 좀 그런 정신적으로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예, 일단 대략 된 것 같고 또 다음 질문. 예, 없으면은 네, 수고하셨어요. 예. 자, 보통 전기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래서 인체에 대응했을 때 인체에서 전기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 자체가 뭐 조선시대고 우리나라 의학 자체는 정기신 이 세 가지를 인체의 삼보라고 표현했어요. 세계의 보배이다. 그래서 정기신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 아까도 설명했듯이 중국에서는 기정신이라는 이런 순서로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질 때, 뭔가 만들어지는 이 순간, 만들어졌을 때, 그때를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무극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졌다. 태극으로 되는 것이죠. 그다음 태극이 분화하면서 음양, 사상,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쫙 분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가장 최초의 시를 기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런 기가 있다가 기가 뭉쳐서 이제 정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 정의 작용에서 새로운 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걸 갖다가 신이라고 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전체적인 우주적인 크기에서 말을 한 것이고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학에서 중국에서 정기신이라는 용 거의 안 써요. 정기신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기신을 세계의 보배, 삼보 또는 삼재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대표적인 것이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에 보면은 목차에서 신형편이 먼저 나오는데 신형편, 외형편 뭐 이런 내경편, 외형편 나오는데 내경에서 볼 때 신형, 몸 전체의 형체 갖다 말하면서 몸 전체의 형체를 설명하겠다. 가장 첫 번째 정, 기, 신.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을 해요. 자, 몸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기신을 갖다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서 정기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의학 사상이 동의보감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정기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신을 갖다 이야기했고 파라핀 뭐 촛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도 가위바위보 하는 요걸 가지고 또 비유하기도 해요. 이거 한번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할 때 보니까 정의란 게 뭐예요? 아까 이 선천지정만 이야기했죠. 정을 이야기할 때 선천지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선천지정은 내가 부모한테 받는 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많은 영양 물질을 받아들이죠. 거기서 생겨나는 내 자체의 어떤 생명 활동 에너지, 이걸 갖다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선천이라 표현했어요. 선천의 정이라고. 근데 그 정이, 선천지정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까지 그대로 있을까요? 그때 정은 다 소모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뭘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하죠?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죠? 음식물. 자, 음식물을 먹으면서 내가 이 영양물질이 쌓이고 하면서 거기서 쌓이는 것도 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있던 정과 태어난 후의 정,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걸 모두 합해서 그냥 정이라고 보고 선천지정, 후천지정, 선천의 정이다, 후천의 정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그런 데는 엑기스를 모아놓은 이런 것이 정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정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정력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 다 이 정에 해당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 정에 의해서 그 기운이 활동하게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 에너지를 태워서 움직이죠. 그 움직여 나가는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초에서 파라핀이 타면서 파라핀이 영양물질, 엑기스가 있어서 이게 탈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하죠. 그래서 초에 불이 타는 거, 촛불이 타는 거, 이런 현상을 기라 표현했고, 그 촛불이 타면서 열기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밖으로 어떤 이 영향을 끼쳐 나가는 이런 부분들, 이걸 갖다 기라고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생각들도 하는데 일단은 뭐 생리학 시간에 정기신 이걸로 딱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것이 정답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정답이 아닌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또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고 음양이나 오행론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혹시 정기신하고 음양오행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뭐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나한테 질문해도 내가 답변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줄 거예요. 자, 음양우행이나 전기신에 관련돼서 질문 같은 거.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한번 질문을 누구든 한번 해보시죠. 예, 굉장히 어렵게 손을 들어요. 음양 오행에서도 상대적으로 다시 음양을 나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화토금수에서 목화가 상대적으로 양이고 금수가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는 어디에 계속되는 것인지 타고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O형에서 목화토금속 나눌 때 뭐 음량으로 크게 나누면은 뭐 이렇게 구분되는데 중간인 토, 이 토는 그럼 음량 중에서 어디로 넣어야 될 것인가? 의견을 좀 물어보는데 한번 누가 답변 한번 해보실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죠? 음양론과 오행론을 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부담 없이. 굉장히 좋은 질문 해줬죠. 항상 누구나 다 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요. 검색을 지금 해도 좋아요. 검색을 하면서 이 답변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검색하고 컴퓨터 찾아보고 하는 거 좋죠. 그래서 누구든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까 그 젠스파크 뭐 이런 데 한번 물어보거나 안 그럼 그 뭐야 그 내가 준 GPT 거기다가 한번 물어보거나 하면은 거의 한약 개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예, 답변을 좀 생각했어요. 예. 수업 시간에 아까 중립적인 조화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뭔가 동서남북하고 중원이 있듯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양과 양이다 음이다라고 나누기보다는 양이랑 음의 성질을 모두 가진 중성자처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결합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 이해됐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시죠. 예. 네, 그에 더해서 그 목화토금수 전체를 비교할 때는 물론 토는 중의 의미를 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화와 토를 비교할 수도 있고 금과 토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음양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화와 토를 비교할 때는 토가 상대적으로 음이 성질을 띠고 수와 토를 비교할 때는 토가 상대적으로 양의 성질을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그 상대적인 개념을 포함하다 보니까 토라는 걸 갖다 딱 놨을 때 토가 이 전체적 오형에서 가운데 있지만은 토하고 화 또는 토하고 수 이렇게 비교하면 또 이 두 가지 사이의 음량이 또 바뀌게 되겠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추가해 주면은 토가 꼭 이것이다. 중간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토가 어떨 때는 음도 되고 어떨 때는 양도 될 수 있다.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추가해 주면 훨씬 더 좋죠. 더 명확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가 됐든 이런 이 생각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정답을 무조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들은 검색을 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마음태. 자, 이쪽 조에서 예, 나오시죠. 몇 조예요? 7조? 예. 자료 열어줄게요. 자, 발표할 때는 좀 손 좀 다 띄워놓고 발표에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저희는 마왕태 의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왕태가 뭐냐면 그 말마, 임금왕, 무덤대라 해가지고 마씨 임금들의 무덤이 마왕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책들을 마왕태 의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의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족비 11 맥구경, 음양 11 맥구경, 맥법 52병방, 도인도 양생방, 장묘방, 해산서 등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의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먼저 족비 11 맥구경이랑 음양 11 맥구경은 이제 현대 12경맥 체계와 차이가 있는 원시적인 경락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맥을 이 있고요. 장부의 연결보다는 그냥 말초에서 중심부로 흐르는 경맥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2병방은 52가지 병과 283종의 처방이 나타난 의서입니다. 그리고 내복약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태워서 혈자리를 자극하는 치료법 등 좀 다양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도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 체조 그림으로 이제 호흡 운동, 신체 단련법, 기구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양생아서 배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왕태 무덤에서 나온 의서들이
나중에 전국시대 의학 수준이나 질병 치료 체계를 이용하는데 되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도 받아. 사람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우선 설명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까 좀비 11 맥부경과 음상 11 맥부경이 현대 12경맥 체계와 차이가 있는 11맥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검색 좀 해주시죠. 적비 11 맥구형, 음양 11 맥구형 검색을 하시면은 뭐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저쪽 손 들었으니까 한번 마이크 좀 주시죠. 예, 대신 설명해 주게. 예. 여섯 개의 정맥과 다섯 개의 수맥이 있었는데 수걸 음경이 들어와서 12개의 동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락이 들어왔다고요? 수거름, 수거름경이 더 추가돼서 12경맥이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운 경맥, 그 새로운 경맥이 수거름 심포경이 들어와서 이제 12경맥 체계가 완성되었다. 해결됐나요? 됐을까요? 자,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해결됐어요? 네, 수거름 심포경이 더 추가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부담 없이 발표한 사람도 큰 부담 없고 뭐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부담 없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경락이 11개가 아니라 12개다. 11개와 12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야기했다 하면은 아까 이쪽 1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면은 무식하게 많이 담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수준이 안 되겠었는데 본인들 거랑 비교하면 조금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 위주로 조금 더 이야기해 주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더 있을까요? 혹시 마음태 의사에 대해서 질문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냥 보냈네. 계속 질문을 더 했어야 되는데. 무인도 같은 책은 노류체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노류체조가 뭔가요? 자, 도인도 어떤 체조인가? 도인도에 대해서 예. 제가 예전에 그 양생학 시간에 이공 양생 쪽을 조사를 했었는데 아한테에 있는 고인도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상황에 하면 좋은 그 자세 그 기공 체조 자세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요. 왜 안 나오냐?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그 발굴된 백서예요. 이렇게 나왔던 이 백서를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복원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이런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복원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그림 채색까지 해가지고서는 이 그림을 그려줬죠. 그래서 도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이 공,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허리 굽혀서 몸을 비틀거나 방금 그냥 이게 팔다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부분이 도인도 기공양생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원까지도 했고 그다음 또 이 마왕태가 의미 있는 것은요. 그 화목이 분에서 고분에서 그 미이라가 발굴됐어요. 그 미이라가 거의 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처럼 거의 원형이 보존돼 있어서 이 중국 사람
뭐 중국 사람들이라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고고학대 연구를 한 사람들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고고학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체를 해부를 다 했죠. 그거를. 해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되고 그래서 그 마씨 임금인 이창이라는 사람의 부인의 묘고 그 이창이라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제후국이었죠. 제후나라.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지방 정부의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이 그 와이프가 죽어서 거기다가 이게 뭐야 의학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넣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그 미이라 형태로 발굴돼서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걸로 발굴되었고 하체 해부를 해보니까 아 죽은 원인이 무엇이다 담석증인데 뭐 죽을 당시에 뭐야 오이 이런 걸 먹어서 아니 오이가 아니라 그 노란 거 참외 이걸 먹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사인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되고 있죠. 뭐 이 정도 기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없으면은 이 경락학설에 대해서 마항태의서에서 말한 경락학설 11개의 경락이다. 그리고 경락학설이 그 황제내경에서 경락학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락학설은 12개의 경맥이 어떻게 돼 있죠? 계속 연결돼 있죠. 개론 시간에 이게 다 외우라 했잖아요. 내가 개론 수업하면서 외우라 한 거 딱 하나예요. 그죠? 12경내 12개 순서대로 다 외워라. 딱 하나였어요. 외우라 한 거. 다른 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됐던 것이고. 다 외우는 거 그거 안 하고 또 하라는 게 뭐였죠? 자기 맥 열심히 잡아봐라. 아까 먹었죠. 그걸 이제 밑에서 이 맥 잡는 거 강의했잖아요. 아래서 내려가서. 안 하고 있죠? 해보세요. 또 어차피 또 의학서 시간에 또 이야기할 건데 자기 맥 잡는 거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자기 맥 열심히 잡으세요. 어찌됐건 이 마항태 의서에서 특히 경락학설, 자, 12경락 12개의 경락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 동맥 인맥을 통해서 전체 한 바퀴 순환한다. 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마항태 의서에서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11개가 지멋대로 그 고심성, 이 몸을 향해서 오는 이런 부심성의 원심성이 부심성으로서 이렇게 경락이 흐름이 달랐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황제내경과 마항태 의서가 거의 뭐 발굴되거나 또는 이렇게 묻힌 시기가 황제내경에 대한 이것은 뭐 후한 시대 이때쯤 돼서 아마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00년 전후쯤 된 AD 0년 뭐 이 정도쯤 되는 시기에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마항태 의서는 그보다 한 100년 정도 빠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마항태 의서에서 황제내경을 가면서 100년이라는 차이 나는 시간 동안에 경락설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11개의 맥에서 12개의 맥으로 바뀌고 경락 순환하는 순환도 전혀 바뀌고 굉장히 크게 바뀌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황제내경과 마항태 백서가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의학 체계로 발전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추측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짧은 시기 동안에 갑자기 11경락이 12경락으로 되면서 순환 구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지금 어떤 12경락 체계가 만약에 경락을 누가 새로 발견해서 15경락이다. 한의대에서 그 경락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새로운 걸 발견 못하고 그냥 12경락이라고만 하고 있는 이런 판에 100년이 지나서 거의 비슷한데 그 옛날에 100년 사이에 그렇게 이론이 확 변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그런 발견되는 것들이 아마 좀 지역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는 밝히기는 어려워요.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마항태 백서에서 황제내경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문물이 발굴됐어요. 새로운 게 무덤을 발굴해서 나온 것이 천화의관이라고 있는데 천화의관이라는 데서 보니까 마항태 의서와 황제내경 사이 중간쯤에 되는 이런 또 경락설의 어떤 이 내용이 있더라라고 해서 또 발굴되는 무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 황제내경을 기준으로 여기 황제내경 책이 있네요. 이 책 기준으로
딱 이 책에 나오는데, 오, 왜 이렇게 커? 두껍다. 예. 이 책 기준에서 황제의 경에서 경락선에 딱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마항태라든가 그 앞에 나왔던 천화위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어떤 이 경락에 대한 이야기가 딱 언급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경락설의 발전하는 과정을 갖다가 요걸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략 이야기하고요. 아까 그 뭐죠? 우리 그 팀 프로젝트 쓰는 거 있었죠? 자, 여기다가 지금 요거 좀 써주실래요? 팀 프로젝트 제목과 학습 목표. 자, 팀 프로젝트 제목과 학습 목표. 자, 오늘 요걸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2주 정도 시간 줄 거예요. 2주 정도 시간 주면은 그 사이에 이 자료를 갖다 수집하는 거. 그 다음 주에 그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뭐야 그 슬라이드 PPT 만들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갈 거니까 아마 2주 정도 줄 것 같아요. 2주 정도 이 자료 조사하는 거 있고 그다음 3주에 정리하는 거. 세 번째 주에 정리하는 이런 거. 뭐 이건 하나하나 더 뭐랄까 뭐 그때그때 채점을 안 하고 제출됐으면 다 나중에 다 제출한 걸로 채점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쭉 조별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